안녕하세요. 부자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 청약 관련해서 청약 가점제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아파트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오면 되죠. 제가 이거를 뭐 잠깐 캡처한 건데 물론 신문 같은 데 나오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깨알같이 써 있죠. 내용도 참 어려울 뿐더러 이걸 뭐 보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청약 가점제 내용은 이렇게 막 찾아보다 보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공고문마다 틀립니다. 그 위치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점제에 이렇게 좀 명시를 해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블라블라 좀 막 써놓습니다. 무주택 뭐 적용 기준, 부양가족 점수, 뭐 입주자 가입 기간 할 때 어떻게 점수가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제 이거 일반인들이 딱 먼저 딱 접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청약 가점제 대상 이제 무주택 같은 경우 청약 가점제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본인 주택 보유수나 뭐 무주택 기간, 뭐 부양 가족수를 이제 산정해서 이제 점수를 넣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 기재해 갖고 불이익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그 청약하신 분, 입력한 분이 다 잘못했으면은 다 그 책임으로 돌리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청약 가점제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총점 84점의 무주택 기간 점수, 부양가족 점수, 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분양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청약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00% 가점제. 이 가점제라는 게 이 점수로 해서 높은 사람한테 우선 분양하겠다는 거고요.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50% 가점제, 50% 추첨제,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죠. 이렇게 초과 같은 경우도 가점제, 이 가점제가 다 이제 요거 청약 가점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입력값은 입력가 책임과 신청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 입력해서 당첨 시에는 제가 이제 잘못해서 점수가 약간 좀 높게 나온 거라서 당첨할 때는 이제 부적격 처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통장은 취소되는 건 아닌데 부적격 처리가 되면 2년간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면은 분명히 뭐 1점, 2점을 더 높일 수도 있는데 낮게 넣을 수가 있죠. 굳이 이제 이걸 정확히 알면은 그런 불이익은 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청약 가점제 계산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만점은 84점이고요. 84점이고, 자, 무주택 기간 점수는 32점. 자, 부양가족 점수는 제일 높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7점. 이렇게 해서 합해보면 총점 만점 84점 만점입니다. 자, 청약 가점제 그 만점 85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저축 가입기간 17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제가 이건 참고로 올린 거고요. 요게 지난번 북일했죠. 포레자이라고 나온 거에 이제 가점 점수입니다. 가점 점수 보시면은, 자, 요렇게 이제 계산한 점수가 최고점이 69점, 뭐 95타입, 뭐 74점, 작은 점수 아니죠? 그리고 평균 점수가 이렇게 58점부터, 이렇게 평균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저점이 101타입 같은 51점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매긴 점수가 65점, 70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이거 점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주택 기간은 최고 15년 32점이 부여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주택 기간 점수 최고 32점. 여기 있죠.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이고 1년 미만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2점, 1년에서 2년 미만 4점, 뭐 이런 식으로 쫙 나가고 있고요. 15년 이상에서 최고 32점이 나오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이제 공고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놓으시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 가입자라고 보시면 이제 신청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신청인, 예, 청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어야 한다. 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주택이 없더라도 어딘간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일단 그쪽 세대 직계 좀비속입니다. 좀비속이 있으면은 다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남편은 여기 있는데 만약에 부인이 따로 산다는 거죠. 따로 다른 주민등록제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 이 부인이 사는 주택의 그러니까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 60세 이상은 예외 조항이 되는데 그건 뒤에 나옵니다. 예, 다 이제 무주택 조건을 따로 살아도 다 그 세대원이 무주택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무주택 기간은 어떤 기준이냐? 왜냐면 여기 세대가 다 무주택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죠. 어머님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세대. 자,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여기서는 이제 가입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청약 신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청약 신청인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 자, 무주택 기간은 신청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두 분만의 그 주택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다른 세대원들은 뭐 지금 있어도 그분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신청인의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따지느냐? 이제 점수 계산하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이거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그쵸? 그 배우자든, 이거는 이제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런 분은. 결혼을 이제 30세 이후에 해도 되고요. 자, 원칙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자, 30세가 되는 날부터 이분은 카운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세 이후에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청약하시는 분하고 뭐 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다 이제 그 30세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자, 이때는 만 30세 되기 전에 결혼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혼인 신고일부터, 예, 혼인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냥 내가 결혼했다 이게 안 되는 거고, 등재일부터 그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간, 그 혼인신고일 기간부터 해서 입주자 공고 일자가 나오죠? 그거로 이렇게 카운터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전에 결혼하면은 만 30세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또 여기도 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 그 만나의 계산법은 제가 이거 영상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계산이 중요하겠죠. 내가 기간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예, 그거는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거 나중에 실수 없이 입력하시는데 예,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이 영상 꼭 보시면은 점수를 많이 쓸 그것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나이 계산할 때 그리고 뭐 적게 늘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질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인입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은, 자,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하는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주택이 있냐 없냐. 근데 무주택 기간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40대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40대 부부요. 근데 이분들은 한 30살 넘어서, 물론, 28살 때 뭐 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중간에 한 35살, 35세에 주택을 하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면 37회, 그러면 이게 보면 이제 40세에 청약을 하게 되면은 그 무주택 기간은 요게 아니라 요 처분한 날, 처분한 날 기준부터 카운트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두 분 중에 가입자 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일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 근데 30세부터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부터라 40세까지 두 번 정도 처분했을 수가 있죠. 그때는 가장 그 공고일 전 최근에, 당연한 얘기겠죠. 무주택자 된 일자를 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나오겠죠. 1년 이상, 2년 뭐 이런 미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고일이 언제나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주택에 뭐 취득이 됐든가 아니면 만 나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기간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다 해놨어요. 그 청약, 그 무주택 기간이나 이런 거 어떻게 산정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 점수는 이렇게 뽑으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자, 부양가족 수, 요거는, 그러니까 6명 이상일 때는 일단 35점인데, 자, 한 명 보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수, 아무도 없다. 그래도 5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 신청을 하죠. 근데 내가 가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도 5점은 가져가는 거예요. 한 명, 이런 경우는 이런 보시면 돼요. 배우자, 배우자는 10점. 만약에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배우자랑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15점. 그리고 배우자 한 명, 자녀 둘. 그러니까 나는 그 부양가족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신청인은 3명이 20점. 근데 이거 뭐 자녀가 셋이든 아니면은 그 만약에 제 예를 드는 겁니다. 부인이 있고요. 자녀 둘, 그럼 3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겠죠. 한 분이 계시면은 이제 4명이 되니까 25점. 근데 부모님 또 두 분이 계시면은 와이프 한 명, 자녀 둘, 저기 부모님 두 분, 5명이죠. 30점. 거기에 세 자녀, 한 명만 더 있으면 이제 만점이 되겠죠. 결론은 다자녀 주택, 그러니까 자녀 3명 있고 부인 있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으면 최고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점수 이렇게 특성상.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점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한번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은 최초 모집 공고일 현재입니다. 공고일 현재. 그 가입자라는 건 신청자라고 보시면 돼요. 신청자가와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자, 부양가족입니다. 등재된 세대원 볼게요. 자, 이렇게 공고일 현재 여기 같이 사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일단 등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대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직계존속, 부모님도 되지만은 부모님, 장인, 장모 다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직계비속, 자녀입니다. 자녀. 자, 그런데 이 자녀 중에서도 뭐냐면은 결혼한 자녀는 해당이 없어요.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혼인 자녀로 이제 한정을 하고, 또 만약에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녀를 포함한다.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님 이제 두 분 있어요.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그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그 딸이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사망을 하고 이제 손녀가 있는 거죠. 그럼 부모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 손녀도 부양가족에 넣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점수에 넣어주겠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다만 또 단서 조항 하나 있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자, 이랬는데 그 신청 공고일 당시에 배우자가 이제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다른 데. 공고일 당시 이분이 이제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분리됐죠? 여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세대 분리돼 있고 여기에 이제 자녀랑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부모님이랑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부모님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수에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공고일 당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로 이제 본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그 이번에 그 개정된 거 있죠? 주택법. 그걸 이제 들어간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직계 존속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양가족을 넣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넣어주진 않아요. 공고일날 같이 산다고 부양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냐면은 자,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를 넣으시려면은 그 신청인 있죠? 그분이 공고일날 세대주 조건으로 돼 있었어야 돼요. 세대주인 경우로 세대주 조건이어야 되고 요거는 제가 이따 나오는 얘기니까 세대주 조건이어야 되고 최근 그 공고일을 말하는 거예요. 3년 이상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그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등재돼 있으면은 그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예, 그 얘기입니다. 이 경우도 똑같아요. 만약에 와이프가 내가 신청할 때 이제 그 부부간일 때 만약에 남편일 때 와이프가 장인하고 장모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까 전에 그랬죠. 세대원으로 본다. 근데 이때도 뭐냐면 이 부인이 세대주 조건이어야 되고요. 이 부인이 그 장인이든 장모님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돼 있을 때 요럴 때 부양가족수에 넣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다 이제 얘기가 이게 됐는데 이제 좀 이제 조건이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별도로 다룰 내용이지만 그 무주택자 기준에 뭐냐면은 부모 만 60세 이상이 내가 같이 살아도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었어요. 계속. 그전에는. 지금도 이제 그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조건 플러스 이렇게 또 만족을 하면은 부모님이 주택이 세대주 조건 만족인데 부양가족도 점수에도 넣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빠졌어요. 뭐냐?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건 오케이.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은. 그런데 부양가족으로는 여기 보면은 그 직계 존속 중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두 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모두를 그 직계 존속 있죠? 어머님, 아버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님, 할아버님도 될 수 있고요. 부양가족으로 그럴 경우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젊은 분이 할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직계 존속입니다. 다 부양가족수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 맞으면은 그러니까 그 대신 세대주 조건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택 소유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이게 그러니까 직계 존속을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양가족 점수라고 하는 게 이 이유가 나왔던 배경이 그거예요. 그 금수저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제 저기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부유층에 이제 그렇게 사는데 세대원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 뭐 주택이 있잖아요. 이거는 부모님 주택이 뭐 10억이건 20억이건 상관 안 해요. 부모님이 주택이 10개가 있든 상관 안 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그렇게 있어도 그 자녀는 무주택자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또 부양가족 점수까지 주면은 좀 이거는 금수저 논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좀 과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모님 주택수는 빼준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이 나온 거고요. 제가 이거 분명히 이게 3년 이상 세대주 조건 등재해야만 부양가족수 넣을 수 있다. 주택이 없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자,
요건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부양가족수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자녀가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대원. 그런데 그 자녀가 또 만 30세. 제가 아까 만 나이 계산하는 거 말씀하셨죠? 꼭 보세요. 30세 이상인 게 직계 비속 자녀입니다. 입주자 공고일 현재. 만약에 현재 같이 살고 있더라도 현재 뭐냐면은 그 만약 아까 따로져 살고 있으면 배우자, 만약 같이 살고 있으면 이제 여기 같이 남편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 그 자녀가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지 부양가족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청약할 당시에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다가 그냥 전입신고 해버리면 부양가족수가 되죠.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렇게 부모도 부양하고 이런 분들은 형평성이 좀 어긋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넣은 거니까요. 예. 이제 그래서 부양가족 점수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제일 쉽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인데요. 최고 15년 이상 17점입니다. 볼까요? 이제 가입하고 6개월 미만은 1점, 6월에서 1년 미만은 2점, 3년에서 4년 5점. 자, 쭉 해서 최고 15년 이상 17점. 근데 이거를 내가 뭐 통장해서 언제 가입 기억하기 어렵죠?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청약할 때 이제 보시면 아시는데 보통 다 인터넷 청약이 기본이거든요. 일단 여기 볼게요. 공고일 현재 써있죠? 그러니까 공고일이 중요한 거예요. 입주자 측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 가입일 있죠? 예, 다른 거 이제 앞에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청약 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바꿔도 가입일로 본다. 바꾼 시점이 아니라. 요거는 명의 변경은 뭐냐면은 혹시 이제 이제는 상속일 경우에 명의 변경이 돼요. 상속 받았을 때 그 전에 이제 그 아버님이나 이제 그때 가입 기간을 가입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 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청약 인터넷 신청하다 보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들어가요. 다 이게 이제 그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여기서 점수가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가점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불면 대충 이런 점수, 이 내용은 좀 아셔야겠죠? 기간이 얼마다. 그래야지 그 점수 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예측하는데. 자,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공공 분야, 일반 분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특별 공급. 예.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계속 시간 내서 지금 조금씩 자료는 준비하고 있는데 머릿속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 자료로 만들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냥 제가 설명 자료 없이 그냥 말로만 하기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되는 대로 이런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청약 가점제 계산 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는 지금 뭐 요번에 뭐 과천이든 북일이든 뭐 똑같지만 이건 공통입니다. 어느 분양할 때 청약 가점제 대상 해당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추천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올려둔 내용 다 그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굿나잇 하십시오.